한반도 중심을 타고 흐르는 젖줄 한강. 본류인 남한강은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해 충북을 가로지르고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시작해 강원도를 관통하는데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나 하나가 돼 서울 한복판에 흐르는 한강. 그 넓은 품 안에서 풍광을 낚고 인생을 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낚시를 할 때마다 지금 잘 나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 웨이크 서핑으로 짜릿한 스피드의 묘미도 맛보고요. 재밌어요. 운동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따라 선상 위에서 야경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여유까지. 한 여름밤에 진짜 내일이면 또 이제 사라지는 못 보는 풍경이니까. 한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북한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산속의 호수 8호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백길로만 통하는 신내마을에선 아직도 강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7년 전 주민이 된 혁중 씨도 배부터 장만했는데요. 선생님 집에 하실 때 왜 배 타고 가세요? 그럼요, 배 타고 가죠. 아 그럼 네. 배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가세요 거기? 이제 군에서 운행하는 군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날만 운행을 하죠. 5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배를 이용을 하죠. 배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 배가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오고 정말 급할 때도 있는데 그땐 정말 난처하죠. 예. 선착장부터 마을까지는 배로 20분. 시내까지 나오려면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데요. 그래도 항상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파라오 자랑이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맑잖아요. 금강산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정말 청정지역이죠. 근데 진짜 물이 네.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낚시를 자주 왔어요. 너무 좋아서 바로 살죠. 낚시 명소로 유명한 8호호. 물에 반해서 제2의 고향으로 삼았는데요. 이곳이 바로 마을의 정류장. 고작 7가구만이 살고 있어 정류장도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한데요. 오늘은 잠시 마을의 최고 어른 댁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형님. 귀찮게 왜 예. 아니 건강하시죠? 어떻게 왔어? 아니 오랜만에 또 왔죠. 또 어떻게 또 고기나 하시나. 잡아야지. 뭐 할 게 그러게요. 뭐 있어? 낚시 안 하세요 요즘? 안 해. 네. 다리가 아파서 가서 앉았지도 못했네. 이곳에서 나고 자라 80평생을 강가에서 보낸 성희 씨. 그가 터전을 잡는 데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낚시 많이 하셨겠네요. 옛날에는 룩갈만 떨어져 시간만 있으면 강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고기 한 마리라도 서로 간에 잡아서 노나 먹고 그런 재미지.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이제는 양봉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함께 낚시를 하던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가고 가뭄에 말라있던 8호호도 조금은 목을 축였는데요. 오늘은 입질이 좀 올까요? 오늘은 붕어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네. 그래서 붕어 낚시가 뭐랄까 좀 호젓하게 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맛들이 있으니까. 그저 미끼를 갈고 또 낚싯대를 들이울 뿐 흐르는 강물이 아니었다면 시간이 멈췄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노후라든가 뭐 이런 생각들 하죠. 내가 살고 싶은 방향. 정리할 건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있었던 일도 여기 오면은 이렇게 다 잊혀지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평화롭게 되고 그래서 하지 않을까요? 낚시를 언젠가는 이런 데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사 오게 됐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8호호가 터전이 되면서 그의 삶엔 전에 없던 여유가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물고기 대신 사색만 잔뜩 낳고 있는 사이 다시 비가 내립니다. 오락가락 빗방울에 이제 짐을 챙겨 집에 가나 싶었는데 우리 동네 선배분이 이제 자대를 운영하세요. 네. 그리고 자대에서 하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저희가 또 고기도 잘 나오고 그쪽 옮길까 싶어요. 이쪽에서 잡히지 않으면 저쪽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오늘 잡히지 않으면 내일 또 잡으면 그만인 것처럼 말이죠. 물길이 좋은 점은 막힐 일이 없다는 건데요. 금세 도착한 낚시터. 형, 저기 낚시하다가 비가 와서 여기 형 자리에서 낚시 좀 하려고. 근데 어디 앉아야 돼? 여기나 어느 쪽으로 앉아야 돼? 앞쪽으로. 앞쪽으로? 여기서 잡어하고 붕어하고 해서 한 70마리 잡아. 어우, 70마리? 사람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시나요? 예, 많이 한 와요. 어느 정도로? 평일에는 오늘은 저기 그 별로 없는데 평일에는 한 5-6군데 차고 네. 주말에는 꽉 차고요. 아,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의 설렘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 매일 그 행복을 맛보는 강가 주민의 낚시 노하우 좀 배워볼까요? 찌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찌는 끝에만 케미만 이게 보일 정도가 좋습니다. 낚시가 좋아서 초등학교 때도 낚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거기서는 이제 옛날에 낚시는 이제 떡밥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포장이 돼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낚시 도매상에서 가서 이게 대박으로 팔았어요. 이 콩가루나 이 깨무가루를. 아주 오래된 얘기죠. 한 40년 넘은 얘기입니다. 40년 경력의 강태공도 강물이 내어주지 않으면 속수무책.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없는데요. 세월을 낚으면 되죠. 오늘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낚시를 할 때마다 지금 잘 나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 오늘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해요? 이 큰 풍광을 잡은 거로 뭐 샘치죠. 어차피 손맛을 보기 위한 낚시. 놓아줄 물고기라 욕심은 없지만 허기진 속은 추위를 몰고 옵니다. 낚시 와서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쌀쌀하면 생각나는 또 음식이 하나 있죠. 아주 얼큰한 라면. 라면. 예, 라면. 아, 이 낚시터에서 또 끓여 먹는 라면 또 맛이 또 틀리잖아요. 라면은 낚시터에서 끓여 먹어야 제맛이에요. 네. 한번 써보자. 제가 라면을 가져온 게 있는데 라면을 끓여볼까요? 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 버너와 냄비는 기본. 빈 어망 대신 속이라도 채워볼 심산인데요. 멋진 풍광을 둘러주면 라면 국물 하나도 진수성찬이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비가 오니까 맛있네요. 그러니까 붕어가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비 온 날에 또 좋아하는 아우하고 이렇게 낚시하면서 라면 먹는 게 이것도 하나 또 추억 아니겠어요? 비가 와서 더 운치 있는 북한강.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게 이들의 인생입니다. 강가란 꿈이죠. 꿈을 이루었다. 누구나 살면서 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뤄 나가고 간직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하고 싶을 때 하고 낚싯대는 또 그냥 물가에다가 얹혀놓고 그냥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있다가 또 아침에 또 나가서 하고 지금 현재는 행복하고 이 라면도 행복하게 라면 먹고 있고 좋아요 좀. 강원도에서 이어진 한강 줄기는 경기도 가평의 아름다운 산세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북한강을 즐기는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수상 레포츠겠죠.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더위를 이기는 사람들. 뜨거운 햇살도 막을 수 없는 짜릿한 스피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도 함께 시원한 여름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무척 다양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레포츠를 즐기려는 걸까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바다에 가서 머나먼 길을 가고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 동선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육지에서 탈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결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핑이라고요? 바다에 가도 높은 파도가 있어야 가능한 서핑을 잔잔한 강에서 즐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주로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하는 그런 것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파도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타고 싶을 때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서핑.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보트라는데요. 큰 파도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서핑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량도 무겁고 서프게이트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서핑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더 화려하고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정말 바다가 부럽지 않을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발이 들썩입니다. 작년에 한 5번 정도 타고요. 올해 한 5번 정도 탔어요. 바다에서 서핑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거는 비교해봤을 때 일단 그건 힘이 들어요. 왜냐면 파도를 가서 올라타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웨이크가 생성이 되니까 바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오늘은 신입 회원도 함께 했는데요. 서핑 전 강습은 필수. 그런데 서핑하는데 줄은 왜 필요한 거죠? 스타트 할 때는 내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초보자에서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기 과정까지는 핸들을 잡고 연습을 하고, 이제 중급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없어도 타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이렇게 세워보시겠어요? 줄이 팽팽해지면서 이제 배가 스타트를 할 때 몸을 뒤로 기대고 계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자, 뒤꿈치에 힘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발바닥이 보드랑 밀착이 되면서 내 몸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은 계속 구부리고 계시고, 무릎이 절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무릎이 벌어지게 되면 이 상체가 무릎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내가 보드를 밟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상태. 두 다리의 힘을 5대5로 고르게 주고 상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직 조금은 생소한 스포츠. 어떻게 도전하게 된 건가요? 이렇게 웨이크 서핑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어서는 것까지는 도전해봐야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도 한번 타볼까요? 북한강 한가운데로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보트. 강을 둘러싼 경치는 덤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나서고 잠시 몸을 푸는가 싶더니 이내 로프줄을 던지고 신나게 파도에 몸을 맡기는데요.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도 거센 파도가 몰아치니 이곳만 보면 영락없는 바다입니다. 초보자의 눈엔 그저 부럽기만 한데요. 설명한 대로만 자기가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뜨면 어떻게 혼을 내도 되나요? 자, 몸에 힘 빼고 배 출발하면 뒤꿈치 꾹 누르고, 자, 지금 출발한다. 자, 왼쪽 뒤로 가만히 가봐. 뛰어, 버텨, 딱 쭈그려 앉아, 쭈그려 앉아, 됐어, 버텨. 가만히 있어.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물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충분히 뜰 수 있는 기량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뜨는 거죠?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당황한 게 많이 큰 요소가 되죠.
계속된 도전에도 결국 일어서기에는 실패한 소연 씨. 힘이 많이 빠진 듯한데요. 이게 감을 한번 잡으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감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타다 보면 배 타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 체력 소비가 보는 거와는 다르게 정말 많이 소모가 돼요. 어디가? 하체 쪽에도 그렇고 이게 전신을 사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모가 많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를 넘나드는 이 자유로움이 바로 웨이크 서핑의 매력 아닐까요? 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립니다. 재밌어요. 뭐가 이렇게 운동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잘 되면 더 기분도 좋고 가장 큰 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뒤이어 여성 회원까지 파도 타기에 성공하고 정말 기분까지 엄지척이네요. 물 위를 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강에서 얻은 휴식 같은 시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에너지 충전 완료입니다.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면 50인데요. 네, 뭐 제가 나이가 비록 들었지만 이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이게 뭐 다칠 염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 이게 그 나이 들었다고 처지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활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운동도 많이 됐는데 못 일어서서 그게 좀 아쉬워요. 다음에 와서 또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강이다 보니까 따뜻한 포근한 시원한 즐거움이 이 강 줄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행복한 강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강인 것 같아요.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국의 랜드마크 한강은 지난해만 무려 3천만 명이 찾은 명소인데요. 또 주말에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서 또 바람 쐬러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강변이라서 좀 시야도 트이고 그리고 뭐 여기 물놀이 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즐길 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수변 공원과 어우러져 도심에서도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강은 가족의 나들이 공간이자 연인들의 레저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특히 한강의 밤은 낮보다도 화려합니다. 도시의 조명들이 강물에 반사돼 반전 매력을 뽐내는데요. 한강 따라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바로 이 유람선이죠. 저희 디너 뷔페 크루즈 같은 경우는 뷔페랑 안에 재즈 공연이랑 반포 무지개 달빛 분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불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에요. 보통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으시고 외국인 분들이나 연인들끼리도 많이 찾으세요. 2층에 커플석을 포함해 약 20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뷔페 크루즈는 주말이면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밤의 낭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이른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일품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셰프들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조리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이동을 해 갖고 배에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한식, 중식, 일식 등 10여 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50여 가지의 요리. 그 풍성한 만찬을 유람선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계절별로 메뉴가 재구성되는 것은 물론 특별한 날이다, 뭐 기념일이다, 그럴 때는 이제 랍스타, 바닷가재와 뭐 소고기 스테이크 그런 거를 이제 특별히 이제 그거하고 이제 꽃다발이나 케이크 그런 거 이제 주문을 해주셔요 저희한테. 그러면 주문에 맞춰갖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객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갑니다. 이제 완성된 요리들이 배로 이동할 시간. 맛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옮기는 게 포인트인데요. 오늘 준비된 요리는 모두 70인분입니다. 이 많은 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저희가 한 12시 오후 늦게 너무 아침 일찍 하면은 여름철이고 음식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한 12시 정도부터
한 4-5시간 정도 준비합니다. 유람선에는 주방장 1명과 간단한 조리가 필요한 파트별 조리장 4명이 탑승하는데요. 육즙을 품고 노랗게 익어가는 바비큐까지 모든 음식이 제자리에 안착하고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섭니다. 지금 고객님들이 타시기 전에 최종 이제 마무리 작업, 이제 라스트 체크를 한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시부터 승선 시작입니다. 6시 30분 정도면 저희가 모든 이제 준비가 좀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무대 위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악기 조율부터 장비 체크까지 여름밤의 콘서트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또 여름 시즌이어서 저희가 또 하와이안 컨셉에 맞는 또 그런 재즈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뭐 라틴이나 뭐 삼바나 뭐 보사노바 그런 위주로 뭐 곡을 짠다거나 아니면은 또 팝 음악 중에서도 대중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영화 OST 그런 정도로 또 이렇게 저희가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관객들이 입장하는데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 설렘 가득한 90분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역시 여행하면 미식 여행이죠. 밤하늘이 찾아오기 전에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는 사람들. 도대체 뭐부터 담아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특별한 순간을 이곳에서 맞이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Happy birthday to you. 자, 나에게 할 말은? 고마워. Happy birthday to you. 꼭 기념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탈출해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이날이 바로 기념일이죠. 도심에 어둠이 내려앉고 화려한 조명이 한강 물 위에 가득 술을 놓기 시작하자 가판으로 나와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별빛 낭만에 물들어가는데요. 국내 이 서울에서 이거 유람선 처음 타봤거든요. 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왔지만 처음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야경도 좋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도 지금 67인데 평생에 유람선 처음 타본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애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전주에서 왔어요. 지금 10년 친구인데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자주 못 보니까 한번 기념해서 실제로 보니까 더 낭만적이고 다음에는 남자친구랑 지금보다 나 야경이 더 보여. 여자친구보다 이뻐요. 고민하게 만드네. 뭐라고? 고민하게 만드네. 농담이야, 농담. 여자친구가 제일 예뻐요. 네. 고마워. 사랑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한강 다리의 고운 자태가 강물에 반짝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이 순간을 기억 속에 간직해 보는데요. 재즈 연주까지 곁들여져 여름밤의 낭만은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뭔가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불빛도 더 화려해지고 건물들도 많이 생겨서 스카이라인도 멋져지고 꼭 외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의 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어지는 것 같다고요? 예, 우리 사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떠오를까요? 오늘 밤 한마디로. 아내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다. 아내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다. 한강에 녹아든 도심의 야경. 수면이 담아내는 그 불빛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고 또 축복하며 반짝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삶 가까이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한강. 일상의 쉼표를 선물하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동반자인데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곳. 한강에서 소박한 행복을 만나보세요.